자, 우리 지금 파이썬 실습 수업하고 있고 실습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실습 세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에는 헬로 월드 출력하는 정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주로 숫자형,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정수형, 실수형, 그다음에 복소수형도 있었고, 그다음에 불 타입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자열 같은 거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명령어 혹은 is instance 이게 그 타입이 맞느냐 체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파이썬에서 숫자를 다룰 때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인티저형이 제한이 없이 쭉쭉쭉 늘어날 수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이썬뿐 아니라 모든 랭귀지에 적용되는 건데 실수형의 숫자의 정밀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1.1 더하기 3.2가 4.3이 안 나오더라. 4.3보다 실제로 4.3과 실제로 같냐고 하면은 안 같다고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이 동적 언어라고 했었는데 그 동적 언어가 진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i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자, 아무거나 오늘 잠시만요. 제는 지웁시다. 이런 거 지우고 칼 한번 아무거나 파일 이름은 역시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칼.py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주석 답시다. This program simply tests calculation operators in Python. 네, 처음에 주석 이렇게 하면서 저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에 주석 다는 거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램 배울 때는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서 주석을 잘 안 달거든요. 3 더하기 5 출력하는데 주석 안 달아도 당연히 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주석을 안 다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져도 주석을 안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주석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다는 연습을 합시다. simply 연습 해볼까요? A는 3, B는 5. print A 플러스 B. 당연히 더하기 계산되겠죠? 조금 더 예쁘게 해볼까요? sum is 플러스 요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요거 문자를 갖고 포매팅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합시다. A 플러스 B 그냥 합시다. print A 마이너스 B print A 곱하기 B.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인데 띄어쓰기 규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띄어쓰기에는 어떤 정확한 규칙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약간 일관성 내지는 띄어쓰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기 좋게 해요. 보기 좋게. 띄어쓰기를 할 때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보기 좋게 하면 되거든요. 가령 지금 첫 번째 줄 보면은 제가 는 앞뒤로 뗐죠. 그죠? 붙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좀 띄어쓰기는 개인적이긴 해요. 이렇게 띄었으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띄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원칙은 뭐냐면은 항끼리는 붙여 쓰고 항과 항은 띄어 쓰자가 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항이 뭔지 알죠? 수학 시간에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나 초등학교 때 배우나 하죠. 그 곱하기와 나누기로 연결된 그런 것도 우리가 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항은 붙여 쓰고 항과 항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앞뒤에 이렇게 공간을 주고 곱하기 앞뒤에는 공간을 잘 안 주는데 그게 여러분들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의 규칙을 정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쨌든 보기에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칙을 이렇게 나름대로 삼으시고 들여쓰기라는 게 있는데 들여쓰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하게 될 겁니다. 자, 저장해서 빠져나옵시다. 그 다음에 python 칼.py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오죠. 3 더하기 5니까 8이고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고 3 곱하기 5니까 15. 예,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별 문제 없죠? 예, 뭐 이 정도쯤이야 이죠. 아, 그 지난번 실습한 거 혹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혹시 본 사람? 본 사람 올렸는데. 본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아무도 안 보죠? 올리면 조금 귀찮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볼 예정입니다. 예, 꼭 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예, 활용하실 분들은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해볼까요? 이번엔 뭐 나눗셈 한번 연습해 봅시다. div.py This program examines division calculation in Python. 뭐 x는 10 해놓고 y는 뭐 2 해봅시다. 그 다음에 프린트 x 나누기 y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당연히 5가 나오겠죠? 뭐 이건 별 재미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바꿔도 상관없다고 그랬었죠? x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정수 나누기 정수 아니다. 일단 뭐 11.4 y는 뭐 아무거나 2.7 해볼까요? 프린트 x 나누기 y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해봅시다. y는 2 프린트 x 나누기 y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줄은 출력 뭐가 될까요? 예, 첫 번째 줄 5 당연하죠. 두 번째 줄은 뭐 암산이 좀 어렵죠? 4점 몇쯤 나오겠죠, 그죠? 예, 4점 뭐 4.2 정도쯤 나오겠네요. 자, 세 번째 줄은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엔터 치지 말고 예, 그죠? 세 번째 줄도 5가 나온다고 했었죠. 예,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 타이핑 하셨죠? 예, 세 번째 줄도 당연히 5가 나와야 될 겁니다. 저장하고 예, 중간에 아직 다 못했는데요 하면은 예, 뭐가 됐든 뭐 목소리가 됐든 채팅창이 됐든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더 기다릴 거예요. 저장하고 빠져나옵시다. 실행하고 예, 그러면은 예상했던 대로 5가 나오고 아까 4.2점 얼마 되는가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혹시 파이썬 3가 이렇게 지금 해보면 저처럼 나오나요? 피치하고 파이썬 뒤에다가 3 붙여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나오나요? 아니면 없다고 나오나요? 예. 이게 왜냐면 유저의 빈에 있기 때문에 예, USR의 빈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아까 했던 div.py에다가 div.py를 열어서 예, 프린트에다가 전부 다 괄호를 씌워줍시다. 이거 하기 전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안 하고 예, 파이썬 좀 이따 또 하겠지만 파이썬 div.py 하면은 파이썬 3 파이썬 3을 실행하면은 네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좀 아까 짰던 코드를 파이썬 3 파이썬 3. 몇의 코드로 실행을 하면은 지금처럼 에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예, missing parenthesis in call to print print를 콜하는데 괄호가 빠졌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거 파이썬 3에서 이게 문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부 다 괄호를 넣어줍시다. 이렇게. 그 컴퓨터 사운드는 끄세요. 컴퓨터 사운드 공유할 수 있는데 컴퓨터 사운드는 끄세요. 마이크만 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파이썬 3로 실행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처음엔 요 값은 뭐 별 5가 나오겠죠? 요 값은 뭐 특별하게 문제 없으니까 4.2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파이썬 3에서 파이썬 3로 하면 그죠? 5.5가 나오겠죠? 실제로 그런가 봅시다. 자, 괄호 다 했죠? 나와서 파이썬 3 div.py 하면 예, 윗줄도 바뀌죠?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div.py 다시 한번 열어보죠. 요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예.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x는 10이고 y는 2고 요 파이썬 3 문법에 맞게 예, 파이썬 3에서는 뭔가 출력을 할 때 이렇게 괄호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 뭐 띄어쓰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파이썬 2에서는 괄호를 안 넣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는데 예, 파이썬 왜 이렇게 커서가 되었어요. 예, 파이썬 3에서는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굳이 뭐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띄는 게 취향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 x 나누기 y를 출력할 건데 예, 파이썬 3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도 2에서도 잘 실행이 됩니다. 그때 그런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파이썬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것으로 익숙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x는 그 다음에는 뭐 실수 나누기 실수 해서 이렇게 볼 거고 예, 그 다음에 정수 나누기 정수인데 예, 11 나누기 2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 나누기 y 해봅시다. 자, 다 됐을까요? 이게 그래요. 그 실습할 때 이 타자를 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뭘 해야지라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해놓고 치니까 쭉쭉쭉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걸 보고 따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당연히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나쁘거나 못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한번 저장해서 빠져나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은 그냥 파이썬으로 실행해 볼까요? 파이썬 2로. 예. 아까 실행이 잘 된, 파이썬 2로 해도 뭐 괄호 치는 거 아무 문제 없었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5가 나오고 4.2가 나오고 5가 나왔습니다. 화면 지우고 해볼까요? 파이썬 div.py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걸 파이썬 3 div.py로 실행하면은 예,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첫 번째 것도 5.0, 두 번째 건 4.2, 예, 뭐 숫자가 조금 더 많이 출력됐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게 마지막 게 5.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도 달라졌고 세 번째 것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파이썬 3는 나눗셈 연산을 하면 그게 정수건 실수건 간에 무조건 결과가 실수로 리턴됩니다. 네, 다시 한번요. 파이썬 3는 예, 정수 나누기 정수라고 해서 뭐 정수로 출력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정수거나 실수거나 나누지 않고 나눗셈 연산을 하면 무조건 실수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도 5.0이에요. 네, 뭐 타입 출력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 플로트로 나올 겁니다. 네,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python vi div.py 해놓고 네, 여기다 가령 g는 x 나누기 y 한 다음에 프린트 g, 뭐, 예, type g. 원래 g는 복소수라서 좀 그렇긴 한데, 예, python div.py 하면은, 예, 여기 인티저였었는데, python 3 div.py 하면은, 예, 타입이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타입이 뭐고 클래스가 뭐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네, 인티저가, 예, 플롯으로 바뀐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론 수업 때 2시간 때 하는 거랑 실습 때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을 다루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포커스가 좀 당연히 달라져요. 실습 때만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똑같이 펼쳐 놓으시고 실습 때 그냥
컴퓨터 화면만 펼쳐놓지 말고 노트도 옆에 펼쳐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론 때 잘 이렇게 제대로 터치가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메모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자, 그래서 파이썬 2에서도 우리가 아이고 뭐라고 친 거야? 예, vi div.py. 예.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다시 x y는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처럼 몫을 알고 싶은 경우라면은, 예. 만약에 11 나누기 해서 나머지를, 그러니까 몫을 알고 싶은 건지 실제로 나눗셈 계산을 하고 싶은 건지를 명확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몫을 알고 싶은 거라면은, 예. 버릇을 이렇게 들이시라고 했었죠. 예. 슬래시를 2개 그으면, 예. 요거는 몫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 퍼센트 연산자가 나눗셈을 출력하는 거였, 아니,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뭐 밑줄도 아까 남겨둘까요? x 나누기 y도 남겨두고, 예. 두 번째 줄에다가, 예. 슬래시를 2줄 그은 거, 세 번째 줄은 퍼센트.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요 위에 요거는 그냥 무시할까요? 요거 위에는 이제 재미없으니까 지울까요?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세 줄 출력 뭐가 될까요? 파이썬 2 버전으로. 파이썬 2에서, 예, 그쵸. 551. 자, 파이썬 3에서는 그럼 어떻게 출력될까요? 이게 파이썬 3라면 어떻게 출력될까요? 분명히 답이 갈렸어. 그죠? 예, 대부분 그렇게, 예,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답을 쓰는 사람만 쓰고, 예,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는데, 다 같이 합시다. 예, 저장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div.py 하면은, 예, 예상대로 551. 지금 11 나누기 2 하고 있어요. 11 나누기 2인데, 그냥 나눗셈 연산자를 해도 몫이 나오고, 왜냐면은, 파이썬 2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로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예, 몫은 5고, 나머지는 1이겠죠. 이거를 파이썬 3로 실행을 하면은, 예, 파이썬 3에서는 나눗셈 연산을 무조건 실수로 출력하기 때문에 5.5가 되고, 예,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몫은 5고 나머지는 1이게 됩니다. 자, 저렇게 몫을 몫을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요런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print divmod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예, 일종의 뭐 붙임말 같은데 이게 div가 몫이고, 예, mod가 나머지 쓸 때 보통 저렇게 쓰는데, 예, 요렇게 쓰면은, 예, 해볼까요? print divmod x, y. 예, divmod 그리고 괄호 열고 x, y 라고 하면은 저장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python div.py 보면, 예, 요렇게 목하고 나머지가 요렇게 순서상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예, 목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묶어서, 예,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저기서 목하고 나머지를 분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 몫은, 예, 프린트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result는 이렇게 하고, 몫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res의 0번. 예, 나머지는
RES의 1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div mod라는 결과를 바로 프린트하지 말고 이렇게 res라는 변수에다가 지정해 준 다음에 아까 순서쌍으로 답이 나왔었죠. 그리고 파이썬은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첨자가. 제가 그냥 얼렁뚱땅 순서쌍이라고 했는데 사실 파이썬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걸 이제 뭐 튜플이라는 자료 형태로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나와서 목하고 나머지 두 개를 리턴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결과값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대괄호로 처리해 주는 거고, 아니야 0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프린트 d 곱하기 y 더하기 m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야 될까요? 막줄 하면 얼마 나와야 될까요? 마지막 줄 하면은. 그쵸? 이거는 그리고 x, y가 뭐가 들어가진 간에 똑같이 처음 x라는 숫자가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눗셈 한 것에서 거의 목 곱하고 나머지 더하면은 당연히 원래 뭐 피제수라고 부르나요? 그게 나와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해봅시다. 라고 하고 python div.py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11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천천히 할까요? 네, 조금 더 천천히. 알겠습니다. 그 네라는 대답이 이해가 되셨나요의 대답인가요?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의 대답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별거 아닌 계산이라서 뭐 그냥 쓱쓱 넘어갔고, 우리 저거 지난번에 잠깐 봤었죠? 복소수 다루는 거 봤었죠? 뭐 가령치는 복소수 지난번에 할 때도 뭐 제가 이렇게 혹시 보여드렸나요? 더하기 이렇게 분리해도 상관없고, 앞에 실수부가 없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요 J는 대문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요 복소수 기호를 나타낼 때에 여기는 요게 그 복소수 i를 뜻하는 기호라고 했었죠. 참고로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맞겠지만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거는 J가 변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복소수를 뜻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J가 들어가기만 하면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앞에 실수부 예를 들면 0 이런 거 더하기는 안 붙여줘도 됩니다. 프린트 예를 들면 G 더하기 W 프린트 G 곱하기 W 합시다. 자, 이러면은 얼마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엔터 안 치고 대답해 봅시다. 우리 이 정도 계산은 우리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자,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첫 번째 줄은 더하기니까 1 플러스 6J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줄은 저 곱하기 계산 뭘 별거 아니죠? 저거 정도쯤이야. 마이너스 8 더하기 4J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굳이 띄어쓰기까지 포함하자면 형진 씨가 정답일 것 같은데 뭘 준영 씨가 몰라서 저렇게 쓴 건 아닐 거고, python complex.py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6j 마이너스 8 더하기 4j. 얘는 띄어쓰기를 잘 안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이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띄어쓰기는 그냥 본인이 보기 편하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덧셈, 뺄셈, 곱셈
했고 나눗셈 할 때 예, 우리가 실제로 파이썬 2하고 3의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예, 몫을 구하고 싶은 건지 나머지를 구하고 나눗셈 실제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건지를 명확히 하자 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vidiv2 뭐 파일 이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아이고, x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이번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봅시다. y는 4 그 다음에 프린트 x 나는 목, 그 다음에 프린트 x 퍼센트 y. 자, 타이핑 하실 분은 타이핑 하시고, 타이핑을 다 하신 분은, 이거 엔터 치면 답 뭐가 나올까요? 엔터 치기 전에. 자, 엔터 치기 전에 뭐가 나올지 한번 답을 예상해 봅시다. 예, 그냥 뭐 찍는 거죠? 자, 뭐 나올까요? 마이너스 2, 1. 실행 안 해보고 답하신 거죠? 예, 답 올리신 분들, 예, 치사하게 이렇게, 예, 다 실행해보고, 답 이거 나오네? 하고 하시면은, 예, 뭐 약간 그렇습니다. 실행해보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추측해보자.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할지 추측해보자가 지금 저희가 던진 질문의 목표입니다. 자, 실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예, 진짜로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몫이, 예, 한 개가 들어가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마이너스 2가 몫이고 나머지는 그래서 음수가 들어가건 양수가 들어가건 나머지의 규칙은 예,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열었어. 반드시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예, 이거 나머지가 예,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몫이 마이너스 2인지 마이너스 1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몫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나머지가 예,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은 이런 규칙에 어긋나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x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하고 y는 마이너스 4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프린트 똑같이 x y 프린트 x 퍼센트 y.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y가 음수면은 제가 채팅창에 쓴 규칙이 일단 안 맞죠? 0부터 y 사이에 들어오는 게 뭔가 조금 애매하죠? 저건 그러니까 제가 채팅창에 아까 설명한 거는 y가 양수일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저렇게 하면은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일단 무슨 저기가 되든지 간에 이 규칙은 지켜져야 돼요. x는 예, d 곱하기 y 더하기 m이라는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죠. 예,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쓴 답이 일단 요거에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1하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나머지가 과연 요 y가 음수인 경우에는 아까 양수인 경우에는 예, 0부터 y 사이의 숫자가 되면 되는데 y가 만약에 음수면 나머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예, 오 답이 아주 기상천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예, 사실 이 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3이냐, 사실 2하고 1이냐의 문제겠죠.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해보면, 예,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2하고 1이 나오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럴 법하죠. 왜냐하면 2하고 1을 넣어도 아까와 같은 그 계산 룰 자체는 성립하는데, 만약에 y가 음수라면, 예, 제가 지금 채팅창에 쓰고 있는데, 예, 요런 규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예, 이건 y가 음수라면. y가 양수라면은, 예, 요렇게 될 거고요. 요게, 예, 나눗셈 계산의 룰입니다. 이건 뭐, 파이서뿐 아니라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할 때, 예, 목과 나머지가 갈리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나머지가 계산이 되면은, 예, 당연히 몫은 아까 그 관계식에 의해서 나오겠죠. 예,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으면, 지난 시간에 형변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빼먹었던 것 같아서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 아무거나 파일 열어서, 예, 프린트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3.7을 형변환하는 거죠, 이거. 인티저 타입으로. 그죠? 그다음에 뭐 거꾸로 정수를 실수형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거. 그죠?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의 결과 뭐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결과. 타이핑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쵸. 예, 3하고 3.0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예, 형변환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실수형하고 정수형 상에서는 이렇게 형변환이 되는데 이거는 형변환이 안 돼요. 뭐냐면은 예, 예를 들면 플롯 1 플러스 1 더하기 2j 복소수를 실수형으로 바꾸는 거는 형변환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이게 2차원 좌표 평면상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1차원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예, 제각각일 수 있어요. 뭐 실수축에다가 투영시키면 1이 나올 거고 허수축에다 투영시키면 2가 나올 거고 뭐 길이를 대자면은 뭐 루트 5가 나올 거고 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는 실수형으로 출력 컨버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소수는 예, 실수형으로 컨버팅 되지 않아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python type.py 하면은 예, 위에는 3하고 3.0이 나오는데 예, 컴플렉스는 플롯으로 컨버팅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안 했었죠? 제가 까먹은 것 같아요. 안 했었고요. 그냥 이건 막간 퀴즈. 자, 여기는 지금 정수형이니까 3.7을 인티저으로 바꾸면 그냥 다 잘라서 3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얼마나 나올까요? int-3.7. 음수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해보면 알겠죠? 사실 이런 거. 저장하고. 왜냐하면은 제가 해보면 알겠죠라고 대답한 이유는 이게 프로그램 언어마다 조금 달라요. 얘가 마이너스 3을 출력하는 언어가 있고 마이너스 4를 출력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거 당연히 못 외워요. 예. 언어를 뭐 한두 개 이상 알게 되면은 헷갈려요. 실행해서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실행해 보면 돼요. 예,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예, 뒤에 소수점을 그냥 잘라서 출력하게 됩니다.
음수가 들어가건 양수가 들어가건. 자, 여기서 그리고 막간 퀴즈는 자, 지금 3.7이라는 숫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쟤를 반올림해서 4가 되게 출력하고 싶다고 합시다. 어떤 숫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반올림된 값을 지금 int를 취하면은 무조건 뒤에 숫자를 잘라서 출력하니까 소수점을 없애버리고 출력을 하는 건데 자, 반올림을 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수 쓰지 않고 물론 반올림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 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반올림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프린트 뭐 예, 뭐가 됐든지 간에 자,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는 3.7 할 때 예, 반올림을 해서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예, a와 b의 각각 반올림된 숫자를 알고 싶다고 칩시다. 답은 4하고 2가 나와야 될 텐데 자, 어떻게 하면 반올림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막간의 퀴즈입니다. 예, 물론 반올림 함수가 있긴 합니다. 뭐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안 쓰고 맞추면 상품을 걸어야 되나? 상품을 어떻게 걸지? 생각 중이신가요? 자, 반올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방법은 그냥 뭐 똑같이 int를 쓰면 됩니다. int를 쓰는 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라운드 쓰는 거 빼고. 제 문제가 지금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다행히도 예, 문제가 뭔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A와 B를 지금 int로 그냥 형변환하면은 그냥 뒤에 소수점이 없애져 버린 결과가 나오는데 쟤를 어떻게 하면 반올림된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 1분만 기다려봐야지. 예, 맞춘 사람한테 무언가 당근을 제공해야 답을 줄까요? 반올림된 값.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니죠?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치면 짜고 하는 거 같잖아. 답은 이렇게 하면 돼요. a 더하기 0.5 b 더하기 0.5 네, 이렇게 더하기 0.5를 해서 네, int를 취하면 네, 반올림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하, 알고 나니 별거 아니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보니까 이건 당연히 반올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하고 실제로
파이썬 type.py 하면은 4하고 2가 원하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0.5가 넘으면은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0.5 해버리면은 반올림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요. 뭐 BT 현상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요 이야기를 살짝 벗어나니까 그건 하지 말고. 네, 뭐 요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실습시간에 주로 지금 초점을 맞췄던 거는 나눗셈 연산 좀 신경 써서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거 조금만 간단하게 하고 우리 좀 시작이 조금 늦게 했으니까 조금만 늦게 쉽시다. 우리 지난번에 비교 연산자 이런 거 다 했었죠? 오퍼점 뭐 dy 아무거나 dy 파이 뭐 아무거나 파일 이름 만들어서 a는 3, 뭐 b는 뭐 6.7 해서 뭐 프린트 a가 2보다 크냐. 자, 이러면은 비교 연산자로 했었죠, 이게. 그래서 a가 2보다 큰지 true or false의 참 혹은 거짓의 결과를 출력하게 되겠죠. 이러면 당연히 true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프린트 b가 예를 들어서 뭐 7보다 크냐 이러면은 false가 나올 거고 논리 연산자 그 비교 값이 나오는 true or false가 나오는 거를 두 개 이상 묶어서 and나 or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a가 2보다 크고 and b가 7보다 크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답 뭐가 나올까요? 첫 번째 줄 뭐죠, 답? true. 그죠? 두 번째 줄 답 뭐죠? 거짓. 그죠? false죠? 자, 그럼 세 번째 줄 답은 뭘까요? 그죠?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 해볼까요? 파이썬 깨고 true, false, false, and로 묶으면 그렇게 되고 당연히 얘를 5월로 바꾸면은 얘는 당연히 저기가 나오겠죠? 네 번째 줄은 true가 나오겠죠? true 이렇게 나올 겁니다. and o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참고로 이것도 이제 버릇인데 저는 이렇게 쓰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해요. 이렇게 괄호로 안 묶어줘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거 연산자의 우선순위 이야기했었죠. 비교 연산자가 요 논리 연산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A가 2보다 크냐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B가 7보다 크냐를 그 다음 판단하고 요 두 결과를 가지고 AND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AND가 높은 순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지겠죠? 2랑 B를 먼저 AND로 계산하겠죠? 2랑 B를 먼저 AND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A가 그거보다 큰가 계산할 거고 요 결과가 7보다 크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줘도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번째 줄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줄의 코딩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훨씬 더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하고 뭐를 비교하겠다는 건지 A가 2보다 큰 거랑 B가 7보다 큰 거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코딩해 주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뭐 괄호를 쳤다고 해서 당연히 답이 달라지진 않죠. 여기서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and or 했고 뭐 not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print not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저도 이렇게 괄호 치는 거 좋아하는데.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줄의 답은 뭐죠?
그죠? 거짓.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not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당연히 false.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같은 연산자에 자꾸 우리가 부등만 써서 이렇게 되는데 예.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되고 같지 않다 이거였었고 예. 크거나 같다 이거였었고 작거나 같다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썼다면 A가 3보다 작거나 같은가 하면 true였겠죠? 그죠? 이렇게 바꾸면은 마지막 줄이 true로 나올 겁니다. 3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면은 그렇죠. 크거나 같다 해도 예, 답은 true입니다. 그죠? 같다에 걸리니까. 예,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예, 뭐 이렇게 해주 아이고 이렇게 해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예, 이렇게 해주면은 false가 나올 거죠. 네, 뭐 당연한 말씀. 자 그리고 네, 요런 거 했었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연산자 해가지고 요거 했었죠. 답 얼마 나올까요? 프린트 A 하면 답 얼마 나올까요? 네, 그죠. 9.7이 나올 겁니다. 네, A는 3, B는 6.7에서 요렇게 연산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플러스는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뭐랑 같은 거냐면은 예, 주석을 붙이면 얘는 equivalent with 예, A는 A 플러스 B랑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 python py 해보면 예, 9.7 나옵니다. 자, 요번 두 번째 시간에는 프린트 한번 연습해 봅시다. 프린트를 조금 예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vi, 예, 뭐 p1.py, print.py. 네. 일단 아까 프린트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야기했었죠. 괄호를 씌우고 안 씌우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뭐 name은 n 해볼까요? 예, 겹다운표를 안 해도 되고 통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짜리 해도 되고 예, 이렇게 2개짜리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age는 22 해봅시다. 그 다음에 print 예, my name is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and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name을 어쨌든 하겠죠. 그 다음에 and I'm 그 다음에 age years old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근데 에러가 날 것 같죠? 누가 봐도 이렇게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예, 지금 원하는 출력문은 이겁니다. 예, 어떻게 할 거냐면, 예, 뭘 출력하고 싶으냐면, my name is and I am 22 years old. 요걸 출력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첫 번째로 제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더하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에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타이핑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아직 안 되신 분? 안 되신 분은 저요 라고 하시거나 거기 손을 드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타이핑 다 안 되신 분?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뭐 너무 급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다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빠져나와서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실행을 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에러가 나와요. 예. 더하기로 잘 연결을 했는데 에러가 나옵니다. 자, 요 에러 읽는 법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예, 트레이스 백 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간 거예요. 에러가 난 부분이 어딘지. print.py의 다섯 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다섯 번째 줄은 구문이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에러 나면은 예, concatenate 이게 붙이다라는 소리인데 스트링과 인티저를 붙일 수 없다. 예, 즉 스트링과 더하기를 이렇게 붙일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하고 싶을 땐 여기는 스트링은 스트링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얘를 반드시 이렇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또는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컴마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동현 씨 다시 못 들어온다는데? 아,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요? 잠시만요. 잠시만 한 1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예, 방 비밀번호. 아, 방 비밀번호가 뭐냐면 네, 잠시만요. 네, 비밀번호가 487780이거든요. 그 단체 채팅방 있죠? 거기다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이게 비밀번호가 필요한 모양이죠? 자,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컴마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띄어쓰기 규칙이 조금 다른데 띄어쓰기 규칙까지 마저 맞춰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맞나? 아, 저기도 다 붙여야겠다. 네, 이렇게 해줘도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변수를 가진 걸 가지고 그러니까 변수에 이렇게 값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런 문장을 지금 출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위로 올릴까 얘를?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출력하고 싶은 것을 계속 컴마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마로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예,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스트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스트링을 만들어서 요렇게 예, 더하기를 그러니까 스트링과 스트링을 두 개를 붙여주는 연산이 더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연산 기호 같은 건데 예, 그 연산 기호가 이제 숫자에는 이제 덧셈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면 3 더하기 5 하면 8 되는 거고 스트링하고 스트링에다가 덧셈 기호를 주면은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예, 두 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스트링 더하기 숫자의 덧셈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요 중간에 요 숫자도 스트링으로 형 변환을 해줘서 이렇게 덧셈 기호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채팅방.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잠시만요. 네. 다음으로 우리가 포트란에서 이런 거 했었지 않나요? 네. 왜 콤마 할 때는 str 안 붙이나요? 예. 이 콤마는 그냥 우리가 출력해야 될 값들을 그냥 주르륵 계속 나열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그러니까 예, 요 첫 번째 줄 컴마로 할 때는 우리가 출력해야 될 변수들을 그냥 주르륵 나열한다는 느낌이고 요 두 번째 줄은 요 전체 하나가 지금 전부 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 여기까지가 하나의 스트링이 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는 그러니까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출력한다는 개념인 거고 요 첫 번째 줄은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될 게 여러 개 있는데 얘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쭉쭉쭉쭉쭉 나열하는 거예요. 왜 우리 프린트 할 때 그런 거 있었었죠? 그냥 얘 안 붙이고 예를 들어서 요 윗줄에다가 잠깐 쓰면 예, temp 임시로 예, 프린트 예를 들어서 name, age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었죠? 예, 그냥 이렇게 출력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주르륵 그냥 컴마로 이어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보이게 예,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my name is 출력하고 name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이거 출력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 중에 4개는 스트링이고 요거 하나는 정수형 변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하나의 스트링을 출력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써줄까요? 예, for string and one integer 인 거고 얘는 one string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C1에서 쓰는 것과 좀 비슷한 타입이에요. My name is %s and I am %d years old 해주고 여기 뒤에 퍼센트로 연결해서 name, age를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드려야 되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s, %d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게 예, 그 서식 지정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트링 값을 출력하는 거야 라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여기다가는 예, 정수형 변수 하나를 출력할 거야 라고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사이에다가 퍼센트를 하나 써주고 예,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다가 실제로 출력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잘 되셨나요? 저장하고 예,
파이썬 프린트 빠져나오면 예,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예, 정확하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은 다시 한번 첫 번째 줄은 출력해야 될 변수들을 그냥 쭉쭉쭉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줄은 예, 그것들을 하나의 스트링으로 묶어서 예, 이렇게 출력해 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 그래서 뭐 뭐라 하지 약간 좀 기초적인 방법에 속해요. 이렇게 되고 여기 세 번째 줄이 이제 조금 더 예, 세 번째 줄은 이제 좀 좀 더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예, 조금 더 나이스한 방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이 실제로 파이썬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수업 때 얘기했었죠. 이게 퍼센트인지 퍼센트 아닌지 제가 헷갈려요라고 저도 맨날 못 외워서 헷갈려요 그러는데 파이썬은 퍼센트 i하고 퍼센트 d하고 다 됩니다. 예. 퍼센트 i라고 쓸 때는 이게 인티저의 약자라서 i고 퍼센트 d라고 쓸 때는 이게 사실 그 데시멀 넘버 그 십진수라는 것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랭귀지에 따라서 퍼센트 i를 쓰는 게 있고 퍼센트 d를 쓰는 게 있는데 예, 파이썬은 i를 써도 되고 d를 써도 됩니다. 실제로 i를 써도 예,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실제로 네 번째 줄이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is 대괄호를 묶어주고 중괄호 I am years old 해주고 여기 가운데다 점 찍어주고 format name age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까요? 타이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다 되셨나요? 우리 할 거 많아요. 서둘러 주세요. 잠시만요가 필요하신 분, 잠시만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예, 지금 제가 한 말은 예, 그 제가 한 말에도 불구하고 예, 언제든지 잠시만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 마지막 네 번째 줄 요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예, 실행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 네 번째 줄도 예, 우리의 원하는 형태로 예,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실제로 파이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은 특별히 장점을 잘 모르겠고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 줄은 예, 특별히 장점을 잘 모르겠고 첫 번째 줄은 왜 무언가 그냥 빨리 단순하게 결과를 그냥 짠 하고 보고 싶을 때 할 때는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단순하죠. 출력하고 싶은 것들 그냥 쭉쭉쭉 나열하면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는 것 없이 이거는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력하는 걸 그냥 쭉쭉쭉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무언가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예, 우리가 무언가 출력에다가 서식을 지정하고 싶으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방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더 선호가 되는 거는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차이는 뭔 것 같으세요? 네 번째 줄이 세 번째 줄보다 가지는 장점이 뭐인 것 같아 보이세요? 속도, 쓰기 편하다. 네 번째 줄의 장점, 예, 위치가 정확해 보여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걸 몰라도 돼요. 스트링인지 인티저인지 몰라도 돼요. 여기는 지금 스트링이라고 퍼센트 %s라고 썼고 퍼센트 %i라고 썼죠. 이게 만약에 플로팅 넘버라면은 실수형이라면은 얘를 F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실제로 몰라도 기본적인 출력은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가 알아서 맞게 출력해줘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예. 두 번째 장점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암시적으로 첫 번째 있는 거를 첫 번째 괄호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age라고 써 있는 거를 두 번째 괄호에다 이렇게 넣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예, 우리가 물론 원하는 건 아니겠죠? My name is 22가 나오겠죠? I am n years old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나오겠죠? 예,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얘는 순서도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예, 뭐라 쓰냐면은, 뭐, n은 이렇게 쓰고, 예, a는 이렇게 레이블, 이렇게 일종의 레이블 붙여준 다음에, 예, 여기다가, 여기는 n을 출력하는 거고, 여기는 a를 출력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뒤에, 이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무언가 명시적으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예,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 조금 더 이따 보면 알겠지만 훨씬 더 이렇게 좀 파워풀한 기능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중에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예, 뭐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좋고요. 이 중에서 꼭 하나만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탠다드로 쓸 출력 포맷은 하나를 처음에 파이썬을 배우는 거니까 정확하게 정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번째 줄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 제가 권장합니다. 자, 예, 여기다 0, 예, 이렇게 1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고, 심지어 여기다가 0, 0 적어줘도 돼요. 예,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뭐, 안 적어줄 거니까, 이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적어줄 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My name is N, and I am N years old 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몇 번째 값을 갖다 써라! 예, 라는 걸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게 불가능하죠? 예, 얘는 그게 불가능한데 무조건 처음 나오는 %s에 첫 번째 변수 네임이 할당돼야 되고 두 번째 나올 때는 무조건 두 번째 게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몇 번째 걸 갖다 쓸 건지를 내가 지정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쟤를 포맷을 맞춰줄 수 있어요. 예, 포맷을 맞춰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세 번째 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요 age가 지금 22라는 숫자인데 쟤를 우리가 10칸에 맞추어 준다고 하면은, 예, 10칸에 맞추어 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앞에 10을 붙여주면은, 예, 10칸에 맞추어 줍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뭐 여기 앞에 0, 뭐 1 있었을 수 있죠. 있어도 있고 상관없는 건데 뒤에서 서식을 지정해 줄 때는 여기 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10자리 정수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10자리 공간에 맞추어줘요. 명에서 빠져나가 볼까요? 어? 뭐지? D인가? 여기는 D만 되나? 아, 너무 헷갈려. 예, 여긴 또 D네. I하고 D는 저도 이렇게 맨날 헷갈립니다. 예, 이러면은 어쨌든 어떻게 된 거냐면은 10칸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10칸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칸의 공간을 만들고, 예, 그 오른쪽에다가, 예,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 예, 22라는 숫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출력해 줍니다.
얘도 뒤로 쓰는 게 좋겠다. 자, 여기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언제든지. 다 되시는 건가요? 오케이. 자, 이해가 다 된 거죠? 채팅창 조용하면 이해가 된 건가요? 네,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 뭐 얘는 좀 이따 줍시다. 예, 요렇게 비록 정수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실수형으로 출력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F를 주면은 예, 얘는 요렇게 값을 실수형으로 바꿔서 출력합니다. 물론 저게 형 변환이 가능해야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꾸어서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도 예,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꿔서 출력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콜론을 땡땡 붙이고 그 뒤에다가 얘도 이제 서식을 붙여 예, 이렇게 서식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콜론 이렇게 네 번째 줄을 기준으로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면은 예, 몇 번째 거를 가져올 건지를 앞에 기술해 주고 없으면은 그냥 요 숫자가 없으면 그냥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거 가져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서식을 지정해 줄 때는 예, 땡땡을 붙여주고 그 뒤에다 서식 연산자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예,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에 몇 번째 거 안 써주고 그냥 뒤에다 이렇게 서식을 붙여줘도 무방합니다. 이래도 예, 여전히 잘 실행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자, 그러면 아까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게 몇 자리 정수형인지 예, 를 알려준다고 했었고 소수 실수 같은 경우에는 예, 소수점 자릿수는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0.1 혹은 0.2라고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뒤로 몇 자리를 출력해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소수점 뒤로 두 자리입니다. 예, 소수점 뒤로 예,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붙어 있는 실수형으로 출력할 것. 예, 22.00이 됩니다. 다음으로 요 소수점 앞에 숫자를 붙이면 예, 토탈 몇 자리의 실수형 변수인지가 됩니다. 아까 정수형이랑 비슷해요. 정수형에서 10D에 쓰면은 그게 10자리의 정수라고 했었죠. 예, 이렇게 붙이면 8자리의 실수형 숫자이고 그 중에 근데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되는 겁니다. 네, 8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되어 있는 실수형 출력이 됩니다. 또 꽉 찼네. 예, 8자리 소수점 포함되는 건가요? 예, 지금 맞죠. 그거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8자리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하나, 둘, 공백 셋, 그다음에 여기 내려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소수점 포함해서 8자리입니다. 그리고 부호가 있으면 부호도 포함해서 8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길이가 8자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파이썬 책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 자연과학 혹은 뭐 이렇게 대기과학 뭐 이런 것들에서 파이썬을 배우면은 이런 형태의 변수를 출력을 많이 써요. F 대신에 2를 붙인 형태도 종종 쓰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 지수 형태의 표현이에요. 예. 그 10의 몇 제곱 하는 형태. 요렇게 뭐 보면 되죠? 예, F를 2로 바꾸어서 예, 출력을 하면 예, 요렇게 출력합니다.
10의 몇 승 형태로. 예, 1점 몇, 2점 몇, 예, 그렇게. 여기 앞에 숫자는 이제 1에서 14의 숫자가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몇 승. 예, 이것도 보면은 8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아까 여기 8칸이었었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8칸 딱 맞는 숫자고, 뭐 세분의 실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겠죠. 네, 8칸이고, 소수점 뒤에 두 자리가 있고. 네, 그러면 얘가 뭐 10으로 늘어난다면, 네, 앞에 공백이 두 칸 생기겠죠, 이렇게. 예, 지금 그 서식 지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첫 번째 지금 프린트에서 예,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 출력하게 될 텐데 예, 이거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배운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변수를 나열해 줄 수도 있고 예, 두 번째는 그걸 하나로 스트링으로 묶어서 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따로 어떻게 서식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물론 뒤에다가 뭐 여기 뒤에다 점 포맷 써주는 게 가능은 하지만 예, 그거는 예, 그렇게 별로 쓰는 기능이 아니어서 넘어가고 예,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이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고 특히 세 번째 줄은 일반적으로 뭐 C나 뭐 이런 다른 언어에서 썼던 방법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예, 파이썬이 그대로 그걸 갖고 있는 거고요. 파이썬에서 특별히 쓰는 방식이 이 네 번째 줄인데 예, 꽤나 편합니다. 예, 아까 보니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20 정도 하면은 되게 길게 출력이 되겠죠. 20칸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자 여기서는 이런 것도 됩니다. 지금 숫자가 무조건 왼쪽 정렬인데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에 저런 기호를 붙이면 예, 왼쪽 정렬이 됩니다. 무슨 기호 붙였었냐면은 예, 요런 기호를 냈어요. 예, 요렇게 쓰면은 왼쪽 정렬이에요. 오른쪽 정렬은 이겁니다. 오른쪽 정렬은 그 디폴트죠. 예, 왼쪽 정렬 요렇게. 그러면 예, 숫자가 아까 봤던 것처럼 예, 아까 20칸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요 우리가 숫자를 표현해야 될 거를 왼쪽에다가 몰아붙여서 예, 출력하게 됩니다. 빈 공간이 뒤쪽으로 나타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요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죠? 예,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정렬을 하면 예, 이렇게 20칸의 공간을 만들고 가운데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여기 앞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예.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일 것 같지 않은데 예, 여기다 숫자를 저 앞에다 뭐라고 저렇게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나머지 공백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 뭐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값 출력되는 것 말고 그 빈칸에다가 우리가 지정한 그 숫자를 이렇게 지정한 그 문자를 이렇게 채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언더바를 여기다 써주면은 예, 언더바로 이렇게 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왼쪽 정렬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 2.2, 2.20, 예, 2.20 곱하기 10의 1승 해주고 나서 그걸 왼쪽에다 붙이고 나머지 공간에는 전부 다 이렇게 언더바를 깔아주게 됩니다. 언더바 아니어도 돼요. 뭐 이렇게 더하기여도 됩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더하기 기호를 주르륵 붙여가지고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자, 서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서식을 뭘 했었냐면은 스트링은 %에 쓰고 예, 정수는 %d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형 %f로 출력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걸 지수 형태로 할 때 %2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수형 앞에 이렇게 숫자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10자리로 출력하라는 겁니다. 10자리로 출력하는 거고, 예, 뭐, 요렇게 하면은, 예, 8자리로 출력하는데 실수형 같은 경우에 소수점 3자리를 붙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2는 사실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안 해야 될 것 같고, F랑 2랑은 예, 기본적으로 사용법이 같고, 예, 다만 표현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해 줬으면은, 예, 자릿수를 지정해 줬으면은 정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퍼센트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정렬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도 뭐 여기 가운데 정렬, 예, 스트링을 20글자로 하라고 했으면은 뭐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 나면은 예,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채워 놓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프린트문 이해가 되셨나요? 질문. 예, 그래서 요건 요 정도까지 파이널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울 문자, 그 다음에 정렬 방향,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 요 앞에 특히 요 숫자는 예, 전체 글자 수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채울 문자, 정렬 방향, 전체 글자 수, 그 다음에 자료 형태. 예, 소수점에는 특별하게 예, 뒤에 소수점 몇 자리까지 출력할 것인가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8글자짜리 그리고 디폴트 예, 숫자가 나오는데 걔는 파이썬 2하고 3하고 다릅니다. 자, 질문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풋 연습해 봅시다. 인풋. 인풋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예, 로우 인풋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우 인풋이라고 해주고, 예, 그러니까 RAW 뭐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면 이렇게 뭐 날것의 뭐 그런 뜻입니다. 예, 통째로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은 예, 요렇게 해주면은 예, 요거를 출력한 상태에서 키 입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프린트 예, your input is 그 다음에 우리 포맷 스트링 방금 배운 거 써먹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점 포맷 s 이렇게 해볼까요? 자, RAW input이라는 걸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걔를 s라는 변수에 지정해주고 중간에 하나 해줄까요? print type s 이렇게 해줘볼까요? 예, 실제로 s를 뭘로 받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예, your input is 좀 아까 배웠던 예, 문자열 포매팅 이렇게 해주고 s를 출력하게 합시다. 잠시만요가 필요하신 분? 다 되셨나요?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여기다가 안 치나? 잠시만요 하셔도 돼요. 예.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예, 눈치 보지 말고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얼마든지 중간에 말씀하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예, 실행을 해보면
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죠. 와우 하면은 예, 내가 방금 입력한 게 스트링 형태를 입력했고 예, 너가 입력한 건 와우야 예, 라고 알려주죠. 자,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20이라고 쓰면은 예, 그래도 여전히 얘는 지금 보니까 스트링으로 처리하고 있네요. 너는 20을 입력했어. 인데 현재 지금 들어온 게 스트링이네요. 그러니까 로우 인풋은 들어온 모든 변수를 스트링으로 처리합니다. 네, 들어온 모든 변수를 스트링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테스트 is 뭐 이렇게 입력을 했어도 네, 스트링으로 처리가 되고 test is가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요 지금 이만큼이 예, 마치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은 test라는 것과 is라는 문자열 두 개를 입력한 것 같지만 예,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요런 값을 가진 문자열 하나가 입력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그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로우 인풋, 날 것의 인풋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내가 뭘 입력하든지 간에 예, 그걸 전체를 스트링으로 처리해서 하나의 스트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얘를 뭐 이게 컴마 단위로 쪼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배울 수 있겠지만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예, 내가 뭘 입력하든지 간에 예, 그거를 스트링으로 처리해서 예, 이렇게 하나를 묶어주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로우 인풋입니다. 예, 뭐 방금 한 거 지우고 .py 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자 로우 인풋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 그냥 인풋도 가능해요. 뭐 똑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인풋 이번에는 enter anything 똑같이 해볼까요?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print type s 해보고 괜히 지웠네. 로우 인풋만 인풋으로 바꾸면 되는데 print your input is 점 찍어주고 점 format s 예, 아까 거 안 지운 사람은 지우지 맙시다. 이거 뭐 로우 인풋만 그냥 인풋으로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예, 입력을 받는 방법이 이렇게 인풋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예, 똑같습니다. enter anything 해주고 예, 여기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해 볼까요? 20이라고 입력하면 예, 이거는 인티저라고 처리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숫자를 넣었으니까 예, 정수야 라고 처리가 됐습니다. 20.5로 입력했다면 플롯으로 잘 처리가 되고 너가 입력한 건 20.5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예, 아까 로우 인풋은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모든 걸 그냥 전부 다 스트링으로 처리해서 예, 하는 기능이고 그냥 인풋이라고 쳐주면은 예, 지금 내가 넣은 게 인티저인지 플롯인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줍니다. 문자열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넣어줄 때는 단 예외가 있는데 얘는 예,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줘서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자열이니까. 예,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예, 파이썬에서 따옴표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은 스트링 입력했구나. 예, 너의 입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옴표가 사라졌죠. 아까 로우 인풋에서는 내가 따옴표를 넣었을 때 그대로 따옴표가 나왔었는데 인풋에서는 요 따옴표가 여기 없어졌죠. 왜냐하면 인풋에서는 요 따옴표가 말하는 게 내가 입력한 게 스트링이야 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옴표가 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예, 가령해서 따옴표 없이 n이라고 입력해 본다고 합시다. 자, 입력하지 않고 이러면 뭐가 될까요? 엔터 치지 말고 한번 답을 생각해 봅시다.
그쵸?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은 에러 메시지를 볼까요? 예. name이 defined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수가 선언된 적이 없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작동하는 게 무슨 원리냐면은 그래서 요 에러 메시지를 보고 인풋이 작동하는 원칙을 알 수 있는데 요 input이라는 명령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입력을 했을 때 걔를 그대로 s에다가 할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내가 입력한 그 값을 그러니까 요 내가 예를 들어서 n이라고 ANN이라고 입력했으면은 그게 그대로 요 인풋 여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ANN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ANN은 내가 선언해 준 적이 없는 변수가 예, 오른쪽에 처음 나왔으니까 에러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가능해요. A는 10이라고 해주고 예, 앞에 A는 10이라고 한번 손해줘 봅시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와서 예, 똑같이 하는데 enter anything에다가 여기다 그냥 a라고 해주면 뭐가 되냐면 아, 너 인티저를 입력했구나 10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왜냐면 내가 입력한 요거를 그대로 s equal 거기다가 대체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a를 입력하면은 요 뒤에 지금 i부터 쉽게 생각해서 i부터 여기 괄호까지가 내가 입력한 문자열로 대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s는 a가 되는 거죠. 얘가 10을 입력했으면 s는 10이 되는 거고 다운표 ANN이라고 했으면 다운표 ANN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1번 이해가 된다? 2번 이해가 안 된다? 3번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케이. 객관식으로 바꿔야 여러분의 답이 나오나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네. 1번 이해가 된다? 2번 이해가 안 된다? 3번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인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로우 인풋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죠? 로우 인풋은 내가 쓰면은 내가 입력한 문자열 앞뒤에다가 따옴표를 붙여서 S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로우 인풋은 예, 내가 입력한 문자열 앞뒤에다가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그대로 문자열로 처리하는 기능인 거고, 예, 인풋은 그냥 내가 입력한 그 값을 그대로 S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대입시켜주는 기능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헷갈리겠죠? 예, 뭐 그래서 그때그때 로우 인풋과 인풋을 예, 그때그때 나누어 가면서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두 개를 동시에 입력을 받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로우 인풋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다 그냥 따옴표를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나의 문자열밖에 될 수가 없죠. 예, 뭐 달리 더 이상 해석될 여지가 없죠. 앞뒤에 따옴표가 붙어버렸으니까. 예, 그런데 인풋은 그냥 내가 입력한 걸 그대로 대응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타입 A, 타입 B 해주고 and 예, 요렇게 해주면 예, 내가 입력을 두 개를 해주면 예, 두 개가 들어가서 A하고 B의 할당이 각각 될 거고 요거를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로 해볼까요? Python input.py enter anything 그러니까 여기다 사실 두 개를 입력하라는 걸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죠. 3에서 27.8 예, 이러면은 너가 입력한 게 첫 번째 건 인티저고 두 번째 건 플롯이구나. 너의 인풋은 3하고 27.8이구나.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친절하게 써주는 게 좋겠죠? enter two 뭐 numbers 두 개의 숫자를 받을 거라면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네, 두 개의 넘버. 그러면은 뭐 1.3, 뭐 마이너스 10 주면 네, 첫 번째 건 플롯이고 두 번째 건 인티저구나. 처음은 1.3이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입니다. 네, 두 개 입력받게 되어 있는데 네, 하나만 입력이 돼서 그거는 아이터러블 반복되지 않아 라는 뜻의 에러를 출력하게 됩니다. 세 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too many value가 들어갔다 라는 식의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12시 정각이다. 질문. 복소수 해볼까요? 네. 1 플러스 2j,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예. 하면은 컴플렉스가 들어갔고 인티저가 들어갔구나. 예. 너는 첫 번째는 이걸 입력했고 두 번째는 이걸 입력했구나. 라고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테스트 20 이렇게 해주면은 문자열이 들어갔구나.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풋은. 형태를 고려해서.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 VI 화면만 다시.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산자 다루는 법에 대해서 연습했었고, 예, 우리가 나눗셈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이야기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프린트 하는 거 연습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력해야 걸 쭉쭉쭉 나열하거나 하나의 문자열로 묶어서 할 수 있지만, 예, 요 책에는 그리고 그 나열하는 프린트가 조금 이렇게 아주 잘 나이스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뭐 책에다가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F 뭐 메모 기능을 쓰시든지 아니면 인쇄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펜으로 쓰시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설명이 불충분하다 싶은 부분, 책에 불충분하게 되어 있다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의 책을 완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해서 변수에 쭉쭉쭉 나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로 묶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 서식을 지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 지금 여기 VI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하는 게 꽤나 예쁜 기능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인풋하고 로우 인풋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로우 인풋은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것,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로우 인풋은 내가 입력한 것 앞뒤로 따옴표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 할당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 안에다 뭘 쓰든지 간에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로 처리가 돼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인풋은 그냥 내가 입력한 게 그대로 거기에 할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따옴표를 안 붙이고 문자를 넣으면은 그것에 대한 그걸 변수 이름이라고 인식하고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간에 그냥 그대로 마치 내가 파이썬에서 어떤 뭐 변수를 처음 마치 선언해 준 것처럼 A는 뭐 10 그렇게 선언해 준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선언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면 제가 LMS에다가 지금 아직 안 올렸는데 곧 요거 수업 끝나고 나서 올릴 거고요. 숙제가 뭐냐면 연립방정식 풀기입니다. 연립방정식 풀기예요. 그래서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의 형태는 ax 더하기 by는 c의 형태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 a'x 더하기 b'y는 c'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총 받아야 될 숫자가 6개가 되겠죠. A, B, C를 받고 그 다음에 A', B', C'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숙제에 대해서 질문?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잘 모르겠으면 질문. 예, 과제가 뭐냐면은 문자가 2개고 식이 2개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개수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화면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6개의 숫자, 다음 시간에 오는 건가요? 숙제 코드 제출하는 거, LMS에다 코드 제출하는 거예요. LMS에다가 다음 주 우리가 실습 시간 바로 전까지, 지금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밤 23시 59분까지 코드를 제출하는 겁니다. 전혀 감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 코드를 실행하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VI 편집기로 보여줄까? VI, VI 템프. 힌트 주세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엔터 coefficient of the first equation 하고 땡땡 하고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받는 이런 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357이라고 입력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enter coefficient of the second equation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또 개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1, 2, 3 하고 내가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그러면은 the solution 뭐 문자열은 여러분들 주기 나름이에요. 그냥 지금 제가 생각나는 치는 거예요. The simultaneous solutions are x equal 블라블라 뭐 120까지 커질 리는 없겠지만 뭐 점점점 and y equal 점점점 하고 종료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요런 파이썬 코드를 하나 짜오는 게 숙제입니다. 이러면 사실 예외 처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알죠? 개수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0 입력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0을 입력해도 때때로 되긴 하는구나. 예, 둘 다 0을 입력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외 처리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일단 합시다. 예, 숫자를 잘 입력했다 치고 예, 그런 예외 처리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건문을 배우면 거기다 예외 처리를 할 거고 일단은 예외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숫자를 사용자가 그러니까 잘 입력한다 치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우리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살을 붙일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잘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한 예외 처리를 조금씩 할 겁니다.